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시간을 거쳐 지혜로 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온 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60이 되었다.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워내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내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딸은 살림미천이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 말이 내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처음엔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내가 9살이던 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어오셨다. 그런데도 오빠 둘의 학비는 꼬박꼬박 마련하셨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는 글 배울 필요 없다. 어차피 시집 갈 건데 뭐하러 돈만 들여. 그 돈으로 차라리 오빠들 공부나 더 시키자.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책을 읽고 싶었는데, 그 대신 나는 집안일을 배웠다. 밥짓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어머니는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말씀하셨다. 우리 딸 정말 살림미천이야. 시집 가서 욕먹을 일은 없겠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기뻐했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 18이 되던 해 중매로 신랑을 만났다. 그때도 어머니는 같은 말을 하셨다. 딸이 살림미천이라 시집 가서도 잘할 거야. 신랑 집에서도 그 말에 안심했나 보다. 별다른 반대 없이 혼례가 치러졌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흠을 잡았다. 밥이 설익었다. 김치가 짜다. 빨래를 제대로 못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 말을 되새겼다. 나는 살림미천인데 왜 이렇게 혼나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들 낳아야 한다.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다. 다행히 첫째가 아들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씁쓸했다. 내가 딸을 낳았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두 번째 임신에서는 딸을 낳았다. 시어머니 표정이 금세 굳어지는 게 보였다. 괜찮다. 다음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딸아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갓난딸을 품에 안고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로 키우지 않겠다고. 세 번째도 딸이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남편도 별말이 없었지만 아들을 원했던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울었다. 내 딸들이 나처럼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아들은 당연히 공부를 시켰다. 첫째 딸도 보냈는데 둘째 딸 차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다. 딸 둘이나 학교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 하나는 그만 보내라.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제가 벌어서라도 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을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부업이었다.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바느질품을 만들어 팔았다. 손끝이 아프고 눈이 시렸지만 딸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참았다. 남편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했다. 애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시집 갈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까지 같은 생각이라는 게 너무 슬펐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딸들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랐다. 첫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대학에 가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셨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대학까지 나와서 뭐 할 건데? 하지만 나는 딸의 편에 서기로 했다. 우리 딸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딸은 살림 미천이면 충분해. 쓸데없이 공부만 하면 시집도 못 간다. 그 순간 내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몰래 돈을 모았다. 내 용돈을 아끼고 부업을 더 늘려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딸이 합격 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이제 내 딸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가 더 심했다. 첫째도 그렇게 했는데 둘째까지?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두 딸 모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많이 싸웠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제 고집만 부린다며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말하고 다니셨다. 나는 그런 소리들을 견뎌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첫째는 은행에, 둘째는 학교에 취직했다. 두 딸 모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가슴을 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였다. 우리 큰 손녀 딸은 은행원이야. 작은 손녀 딸은 선생님이고. 마치 처음부터 딸들의 교육을 지지했던 것처럼 말이다. 남편도 비슷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딸들 다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다며 자랑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이제는 딸들을 인정해주니까. 몇 년 후 첫째 딸이 결혼을 했다. 사윗감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우리 손녀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는 똑똑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셨는데 딸의 결혼식 날 나는 감회가 남달랐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림 미천으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꿈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둘째 딸은 결혼보다 일을 택했다. 엄마, 저는 좀 더 일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걱정하셨다. 너무 늦으면 시집 못 간다. 하지만 나는 딸의 선택을 지지했다. 결혼이 여성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딸이 몇 년 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신랑도 딸의 일을 존중해 주었다. 둘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이제 손자, 손녀가 생겼다. 첫째 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둘째 딸은 딸 둘을 낳았다. 재미있는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다. 손자든 손녀든 똑같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요즘은 딸이 더 효자라니까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도 함께 바뀌는구나.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그 말이 들린다. 딸은 살림 미천. 특히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는 시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내 며느리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살림 미천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딸아이에게 넌 뭐든 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모습을. 내가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다.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한 변화라고 생각하니까. 손녀들이 클 때마다 나는 다짐한다. 이 아이들만큼은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살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걸 나는 딸들과 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가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할 때가 있다. 그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 며느리가 딸들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지금 보니 잘한 일이었다. 그 글을 읽고 나는 한참을 웃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주었다. 딸들은 살림 미천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 각자의 꿈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가끔씩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살림 미천 이상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 포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겪은 일들이 있었기에 딸들을 다르게 키울 수 있었다. 내가 못한 공부를 딸들이 대신해 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다. 요즘은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간다. 어릴 때 못다 한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한글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 때는 그랬지 뭐.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모두들 자신의 딸들은 다르게 키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구나. 지금도 가끔 TV에서 여성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마음이 뛴다. 내 딸들, 내 손녀들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들이 살림 미천이라는 말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어제 큰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어릴 때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딸이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딸은 요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딸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손녀들이 클 때마다 나는 이야기해준다. 할머니 어릴 때는 어땠는지, 엄마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꿈을 가져도 좋다고.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때로는 손녀들이 묻는다. 할머니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선다. 내 꿈이 뭐였을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꿈이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다. 내가 직접 이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그것보다는 딸들과 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기쁨이 더 크다.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의 그림자는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는 일기를 쓴다. 늦게나마 글을 배운 덕분이다. 그 일기장에는 주로 딸들과 손녀들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무엇을 성취하는지, 그리고 가끔은 내 어린 시절 이야기도 적는다. 나중에 손녀들이 읽어보라고.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딸은 살림 미천이 아니다. 딸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 글을 쓰면서 나는 비로소 그 오랜 그림자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겪은 아픔이 다음 세대의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